안녕하세요. 스프링부트 기초 ORM과 JP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ORM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ORM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의 줄임말로서 어플리케이션의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바의 데이터 클래스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매핑을 해주는 이러한 개념을 뜻하는 건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그러한 제약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JPA, 하이버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rsistent API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건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데이터 클래스에서 네임과 이메일, 오가니제이션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클래스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컬럼값, 네임, 이메일, 오가니제이션 이 세 항목들을 서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ORM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ORM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QL 쿼리가 아닌 직관적인 코드로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쿼리를 짜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보다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쿼리를 짜다 보면은 아무래도 복잡한 쿼리를 짜야 될 경우 거기에 시간이 할애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코드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및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 ORM은 독립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매핑 정보를 명확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ORM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뜻은 ORM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뭔가 수정이 필요할 때 ORM만 수정을 해주면 모든 곳에 다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보수에도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핑 정보를 명확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 클래스와 테이블을 매핑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핑 정보 자체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100% 일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MS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만큼 종속성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장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SQL 쿼리를 짜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RM의 단점. 복잡성이 커질 경우에 ORM만으로 구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쿼리를 작성하지 않고 코드만으로 이 쿼리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잡한 쿼리를 짜야 되는 경우 이것을 코드로 대체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은 이 코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점은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쿼리를 짜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부분만 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구현할 경우에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로 작성한 것을 쿼리로 컨버팅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컨버팅을 하는데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쿼리는 별도의 튜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ORM 개념을 알게 되면은 JP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JPA는 Java Persistence API의 줄임말이고 ORM과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모여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 진영에서 표준 ORM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거겠죠. ORM이 큰 개념이라고 하면은 JPA는 더 구체화시킨 스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아까 초반 장에서 보였던 그 그림과 똑같은데요. ORM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JPA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ORM은 개념적인 내용이고 JPA는 그것을 구체화한 구현체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단에 ORM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하이버네이트입니다. ORM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요. JPA의 실제 구현체 중 하나이고
현재 JPA 구현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JPA라는 상위 개념에서 세 가지, 이클립스 링크, 하이버네이트, 데이터 뉴클리언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하이버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JPA의 구현체 중 하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클립스 링크와 데이터 뉴클리어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JPA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뜻합니다. CRUD 처리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레포지토리 개발 시 인터페이스만 작성하면 구현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 접근 계층을 개발할 때 인터페이스만 작성을 해도 됩니다. 하이버네이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도식화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이 JPA가 있는데 이 JPA를 구체화한 게 하이버네이트이고요. 이 하이버네이트의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RM과 JPA, 하이버네이트,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과 이 부분을 합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한 클래스들도 점점 많이 쌓이게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로 넘어왔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봤던 코드들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까지 포함해서요. 관련된 코드들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어라운드 허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서비스 요청을 받게 되는 부분은 컨트롤러 부분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부분에 프로덕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REST 컨트롤러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계속 프로덕트라는 게 붙는데 저희가 우선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거는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보고 조회해보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든 클래스고요.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만든 후에 이쪽에서 오토와이어드로 의존성을 주입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이 오토와이어드 그리고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오토와이어드 그러니까 자동으로 와이어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new로 시작하는 객체 생성을 하지 않아도 이 생성자 부분에서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이렇게 내려받게끔 코드를 구현을 해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던 서비스의 객체를 끌어다가 연결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해놓은 거는 get과 create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이 밑에 delete까지도 해놓을까 하다가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get과 create 부분만 보시면 여기는 get mapping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평소에 저희가 구현을 했던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이쪽에 이제 pass variable을 통해서 값을 받아오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리턴 값을 보시면은 프로덕트 서비스에 get produc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받아온 값이 결국 이 리턴되는 프로덕트 DTO다 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create product인데요. 이 부분은 request body라는 걸 받아오게 되고요. 프로덕트 DTO 객체를 하나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덕트 DTO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DTO는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DTO 객체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우선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메소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스트링 값 2개, 그리고 인트 값 2개 해서 id, name, price, stock 해서 id랑 이름, 가격, 재고를 이제 정보를 받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위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데이터 어노테이션과 그리고 각각의 생성자 어노테이션들을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데이터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것을 제대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을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우선은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다 붙여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TO라는 클래스의 역할은 어차피 각 계층 간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것도 프로덕트 DTO 객체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받아서 그냥 동일한 값을 내뱉어준다. 우선 create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요청값에서 생성된, 제대로 DB에 저장이 됐다 싶으면은 그 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 동작이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roduct DTO라는 이 객체를 받아서 get product ID 해서 get 메소드들을 다 호출을 한 다음에 각각의 값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oduct 서비스에서 save product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각각 값들을 부여를 해줬고요. 이걸 보면은 우선은 컨트롤러에서 요청값이 들어오면은 어떤 요청값인지 각각 맞는 메소드들, 매핑되어 있는 메소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해야 되는 그 해당 서비스의 메소드로 이 값들을 전달을 해주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부분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한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을 루즈 커플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합되는,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또 연관되는 이제 그러한 클래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 객체들 간의 이 의존성을 줄여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루즈 커플링,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면서 작성을 해 나가면은 나중에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바꾼다,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마리아 DB를 사용을 할 건데 나중에 뭐 포스트그레 SQL 뭐 이런 다른 DB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동작 변동이 있을 건데 각각의 기능은 또 동일하게 구현이 돼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할 거야 이랬을 때 다른 클래스를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호출하는 객체 자체는 이 인터페이스로 잡아들이고 여기서 각각 어울리는 프로퍼티 값들을 설정을 해줘서 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객체들을 불러오게끔 설계를 해주는 방식이 루즈 커플링을 사용한 방식이다 라고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이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프로덕트 DTO를 리턴해주는 메소드 두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선 save produ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produ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ave는 말 그대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필요한 4개의 값들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메소드고요. get product는 우선은 id 값만으로도 상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단계에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만 정의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구현체로 만든 프로덕트 서비스 인플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implement 프로덕트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구현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본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노테이션 서비스를 붙여넣게 됐고요. 그 다음엔 프로덕트 데이터 핸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 사항인데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작업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 데이터 핸들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옵션 사항이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러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이것 또한 여기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토와이어드 하는 이러한 생성자를 제작을 해서 이 핸들러를 의존성 주입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save와 get product 두 개의 메소드가 우선은 생성이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ublic product DTO save product 해서 각각 값들을 받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구현 코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roduct entity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핸들러에 또 save product entity라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product entity는 뭐냐 하고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entity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직접적으로 매핑이 되는 그런 클래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entity라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이름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한 규칙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id 값,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는 프로덕트 id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줬고요. 더 넣으려다가 우선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4가지의 값만 우선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 엔티티와 테이블이 들어갔다는 걸 제외하고는 DTO 클래스와 우선은 다른 게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티티와 관련된 거는 이 데이터 패키지 아래 여기 엔티티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베이스 엔티티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핸들러로 요청되고 여기서 돌아오는 리턴 값이 프로덕트 엔티티 값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랬을 때 프로덕트 엔티티 값은 또 다시 이 new product DTO 라고 하는 생성하는 이 코드 부분에서 ID, name, price, stock 값들을 다 받아서 다시 DTO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리턴을 해준다. 왜냐면은 컨트롤러 쪽에서는 DTO 값을 받으려고 지금 코드를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선은 DTO로 변환을 해주는 이 작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이쪽으로 넘어올 때 각 계층 간 이동은 DTO를 사용을 하고 이 서비스에서 DAO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각 계층 간의 이동은 엔티티를 사용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이 데이터의 변환, 그러니까 DTO와 엔티티는 어느 계층에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 서비스 레벨에서 변환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간단한 코드의 조작일 경우에는 컨트롤러 단에서 변환을 하고서 아예 뒷부분, 아랫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는 계층들을 다 엔티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 DTO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팀마다의 케바케의 문제인 것 같고 우선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 서비스 쪽에서 변환을 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제 생각이 들어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쪽에 DTO 값을 돌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핸들러 쪽을 한번 봐야겠죠. 자, 핸들러 쪽도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먼트 구현화된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우선은 구현화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셔널이라는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 데이터 핸들러,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드디어 DAO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생성자 부분에서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save product entity 그리고 get product entity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 각 값들을 받은 것을 entity로 하나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DAO 쪽으로 save product 메소드를 호출해서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entity라는 이 값은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생성을 해주고 저장을 요청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저장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get product entity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스트링 값에 id를 하나 넘겨줌으로써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DAO가 entity를 불러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코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AO를 또 봐야겠죠. 자, DAO는 이렇게 product entity 값을 리턴하는 save와 get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자, 이쪽에서 product DAO implementation 또 마찬가지로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레포지토리, 드디어 여기서 레포지토리를 의존성 주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해요. 이제 레포지토리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이쪽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이 레포지토리 패키지에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JPA 레포지토리를 상속받고 있고요. 프로덕트 엔티티를 사용하고 프라이머리 키 값의 타입은 스트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JPA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 레포지토리 어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러한 편리함이 있고요.
여기에 JPA 레포지토리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CRUD 메소드는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 DAO 임플리멘테이션 이 부분 의존성 주입받는 것을 우선 보시고요. 오버라이딩 된 이 메소드 save와 get product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냥 레포지토리에서 sav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엔티티를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et product라고 해서 product entity 해서 이런 하나의 객체를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 product repository에서 get by id 그러니까 id를 사용을 해서 get 명령어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product id를 넘겨주면서 이 레포지토리를 통해 하나의 엔티티를 가져오게끔 해주는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엔티티 자체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레포지토리에서 자동으로 저장하고 get by id를 사용을 해서 가져와주고 이제 이런 동작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configur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세부 사항들을 좀 조정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저희는 이 property 값만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h2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h2를 사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MariaDB로 바로 넘어온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spring.datasource라고 하는 이 계층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값들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자, 우선은 MariaDB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클래스를 잡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URL은 JDBC 땡땡 MariaDB 땡땡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왜냐면 저희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했으니까요. 이쪽에 around hub 샵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준 후에 이렇게 경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이름을 다르게 하셨으면 이 부분은 바꿔주셔야 하겠죠. 자, 그리고 유저네임은 루트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around hub를 그냥 0으로 쳤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 패스워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안이 많이 취약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샤라든가 몇 가지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된 값들을 넣은 다음에 MariaDB를 접속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우선은 기본적인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플레인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점,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JPA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spring.jpa라는 계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hibernate ddl aut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DL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조작을 해주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create를 사용한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show SQL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레포지토리가 동작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관련된 우리 동작과 매핑되어 있는 SQL들을 보여줄 거냐 말 것이냐 이것을 뜻합니다. 우선 실무에서는 대부분 false로 처리를 하고 테스트할 때에만 true 값으로 바꿔서 SQL이 잘 생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선 강의이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true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해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핸들러, 그 다음에 DAO,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되는 이 프로퍼티 값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세팅을 해줘야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 그걸 포함해서 두 개를 우선 쪼개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개념들이 다 알고 있어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서 우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더 깊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실행을 하면요. 지난번 이제 예전에 저희가 실행했을 때보다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그를 보는 연습을 좀 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로그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히 읽어보면은 이제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 하이버네이트에서 드랍 테이블
만약에 이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면 테이블을 우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뭐 난널 처리되어 있는 거, 네임, 그리고 프라이스, 그 다음에 스탁, 이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구나, 프로덕트 아이디구나, 이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각각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동작들이 하는구나, 이것을 좀 우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 보면서 이해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스웨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거로 넘어왔습니다. 자, 스웨거에서 프로덕트 컨트롤을 볼 건데요. 우선 딜리트 부분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무시하고요. get과 post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et을 하려면은 프로덕트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틀어볼게요. 마리아DB는 기본적으로 HeyDSQL을 통해서 DB에 접속을 하죠. 자, 이쪽에 around hub 이렇게 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됐고요. 우선 프로덕트라는 거 아까 로고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었죠. create 명령어를 통해서 드랍을 시킨 다음에 다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create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아이디는 나름의 명령 규칙을 가지고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은 교육 자료니까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around hub book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네임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상관없고, 프라이스는 뭐 5,000원이다. 그리고 스탁 재고는 한 1000개 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execute를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200 리스폰스를 받으면서 리스폰스 바디에 정상적으로 이 넣었던 값들이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생성된 이 객체를 그대로 리턴을 해주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잘 생성됐다라는 명령어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넘어왔을 때 지금 이 값이 없을 때 F5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이 값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조회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 이 조회를 해보기 전에 이쪽에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로그를 한번 보시면 이 하이버네이트 로그 쪽에 보시면 insert into product 해서 name, price, stock, id 해서 밸류 값이 이제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로그로 찍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sert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주입이 돼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능한 거는 레포지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스웨거로 넘어와서 이 get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덕트 아이디는 around hub book이라는 걸 사용을 했죠. 그래서 execute 하면은 response 200이 정확하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body 쪽에 저희가 넣었던 값,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값을 한번 조정을 해 볼까요? 루트 계정이니까 이 부분에서 수정이 바로 가능해요. 자, 3000으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프로덕트 값이 한번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하면은 이쪽에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5000에서 300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리스폰스 헤더 뭐 이 부분도 한 번씩 훑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그리고 기본적인 코드는 잘 작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을 한번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하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